12번째 노트입니다. 12장, 13장, 14장은 되게 줄여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아니면 그냥 뭐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위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5, 16이 블록체인 쪽인데 그쪽은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그룹 키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룹 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은 2자간입니다.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앨리스와 밥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다자간이 되면은 여러 명이 하나의 대칭 키를 공유해서 비밀 통신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메신저에서 단톡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룹 키를 쓸 수가 있고, 방송이나 화상회의 같은 걸 할 때도 이런 그룹 키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통신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A가 해야 되는 일은 많죠. 그렇죠? A가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 키를 안 쓴다. 그리고 N명 간에 서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 가지고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통신을 해야 되겠고, 또 그 N개의 키들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룹 키를 확립하게 되면은 A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암호문 하나만 만들어서 N명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주면은 그 M의 비밀성을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장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내는 것과 달리 IP 멀티캐스트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멀티캐스트 기술은 유니캐스트라면은 각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이게 유니캐스트라 그러고, 우리가 통신에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유니캐스트일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공중파 방송 같은 거예요. 그냥 전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받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한테 다 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멀티캐스트는 그 어떤 정해진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가장 네트워크 대역폭을 적게 사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하게 되면은, 아까 유니캐스트에서는 어떤 수신자한테 갈 때 똑같은 경로를 지나갈 경우에, 이 유니캐스트 경우에 이 경로로 똑같은 메시지가 2번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멀티캐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요 링크에서는 하나만 가고, 이제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링크에서는 따로 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멀티캐스트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TCP/IP 망에는 멀티캐스트 할 수 있는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 통신할 때 멀티캐스트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멀티캐스트가 되는 게 아니죠. 얘는 개별적으로 N개 메시지를 그 유니캐스트 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N명한테 보낼 때에는 멀티캐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다자간의 하나의 공통된 키를 확립하고, 그 키로 하나의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멀티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 대역폭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룹 간의 비밀 통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 이제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얘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원래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가져야 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이제 다자간도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다자간에서는 그 이자간 했을 때에 요구됐던 그 5가지인가? 그것들을 다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자간의 키 확립 프로토콜 할 때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 확인이었어요. 키 확인이라는 거는 쌍방이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N명이 키를 확립했는데 N명이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자간에서는 키 확인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일부 그룹 멤버 중에는 키를 못 받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키를 잘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사용자만 다시 뭔가 한다든가 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N명이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키의 최근성도 보장을 해주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난스 같은 거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사용할 수 있는 기법도 제한적인 거죠. 난스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고 난스가 와야 되는데 그 그룹키를 N명 간에 하는데 그 난스는 한 명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뭐 타임 샘플을 쓴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도 조금 달라지는 거고, 이 그룹키 환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은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어떤 응용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필요한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 사항들 중에 가장 만족하기가 어렵거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룹의 크기와 동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크기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그 키를 확립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무지 큰 단톡방을 만들 수 있겠지만 50명은 안 넘겠죠. 끼케 한 10명? 많은 경우에 50명까지도 되겠지만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을 수도 있나?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단톡방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한 반?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방송을 생각해 보면은 IPTV 같으면 IPTV에 원래 가입된 사용자 수는 50명, 100명 단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키를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 거에서 되게 큰 것까지 다양할 수가 있고, 그룹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확장성이 중요하게 되겠죠. 확장성. 그래서 확장성은 최소 5n이면 좋겠는데 5n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여기서는 5n이면 확장성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응용에서는 n명이 있을 때 비용이 n에 비례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n명이 있을 때 n에 비례하면은 확장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n이 증가할수록 비용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5완이 되면 좋겠죠. 근데 5완으로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로그 n. 그러면 뭐 1000명 있으면 한 1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죠. 2의 10승 정도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로그 n 정도의 비용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럼 어떤 것들이 이제 그 키 확립할 때 이제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동적성인데, 동적성이라는 거는 그룹의 멤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멤버가 수시로 바뀌냐? 그렇지 않냐? 거의 그룹이 한번 만들어지고 안 변할 경우에는 이제 동적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룹의 member가 막 수시로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바뀐다. 그러면 동적성이 크다는 거가 되겠고, 이 그룹의 멤버들이 변할 때 이 비밀성 때문에 우리가 비밀 통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룹에 있던 멤버가 나갔어요. 더 이상 이 이론이 아니야. 그러면 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룹에서 비밀 통신하는 거를 볼 수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료 방송을 서비스하는데 사용자가 탈퇴했어요. 원래를 가입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는 보지 못해야 되죠. 보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가 이제 동적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탈퇴한 사용자가 메시지를, 비밀 통신하는 메시지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사용자는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룹 키를 확립해가지고 모든 사용자들이 쓰는 그룹 키를 알고 있겠죠. 근데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못 봐야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키로 계속 통신을 하면은 그 탈퇴한 사용자는 또 계속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적성, 그러니까 그룹의 멤버가 변하더라도 비밀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탈퇴할 때마다 뭘 해줘야 돼? 그룹 키를 바꿔줘야 돼. 근데 이 그룹 키를 바꾸는 비용이 확장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즉, 로그 N 정도로 만들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 장기간 대칭 키가 노출됐을 때에 뭐 과거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냐 없냐에서도 이 용어들이 나왔는데, 같은 용어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때 forward secrecy는 뭐였냐면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되면은 forward secrecy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forward secrecy는 미래에 대한 얘기고 backward secrecy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의 전방의 안전성은 그룹에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그룹에서 교환되는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된다는 거고, 후방의 안전성은 새롭게 가입한 사용자들은 과거에 비밀 통신한 내용을 볼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응용들을 보면은 전방의 후방의 안전성 중에 전방의 안전성을 더 강조를 합니다. 얘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시간 방송하는 이렇게 IPTV 같은 경우에는 후방의 안전성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며칠 전에 방송했던 내용을 얘가 그거를 보관했다가 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키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흘러간 데이터니까. 그래서 응용에 따라서는 전방의 안전성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성을 논할 때 키 독립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키 독립성은 얘네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전방향 후방향 아우르는 개념으로 키 독립성은 몇 개의 그룹 키를 알고 있으면 그 외에는 얻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확보를 했어요. 키들이 계속 변할 텐데, 뭐 계속 변하는데 내가 우연히 요 키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얻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게 키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안전, 후방안전성이 다 포함이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키 독립성이 보장이 되려 그러면은 키들은 독립적으로 매번 만들어져야 돼요. 그룹 키는. 그룹 키를 뭐 예를 들면
한 번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시해서 계산한다든지 이러면은 키 독립성은 보장할 수가 없죠. 한쪽으로는 되겠지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룹키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룹키 프로토콜은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키 확립 프로토콜이 갖춰야 되는 요구사항을 다 갖춰야 되겠지만 제공하기 어려운 요소들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은 이제 무시하게 되겠고요. 기존에 없었던 이제 중요한 어떤 요구사항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전방향 안전성, 후방향 안전성이고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룹의 동적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룹의 멤버들이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수시로 변함에 따라서 응용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키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세 가지 그 서버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집중형은 중앙 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서버가 그 그룹에 가입된 멤버들한테 그룹 키를 분배를 해줍니다. 그게 중앙 집중 방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탈중앙형은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그룹을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을 관리하는 서버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탈중앙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분산형은 키 분배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그룹 키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앙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분류가 실제로는 잘못된 분류예요. 저렇게 분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탈중앙, 분산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이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매체에서도 할 거고 다른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인터넷에서 쟤를 한번 비교하는 걸 찾아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를 그려서 얘는 중앙집중형, 얘는 탈중앙형, 얘는 분산형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도 다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것도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은 실제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분류할 때 중앙집중형인가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중앙집중, 탈중앙형, 분산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잖아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시스템의 형태를 중앙집중, 탈중앙, 분산으로 분류했는데 그렇게 분류하면 안 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중앙집중이냐 탈중앙이냐를 비교해야 돼. 그 다음에 분산이냐 아니냐 중앙집중이냐 그러니까 분산이냐 중앙집중이냐 이렇게 분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하고 분산하고는 서로 구분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은 탈중앙일 수도 있고 분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냐면 중앙집중과 탈중앙을 비교하고 중앙집중이냐 분산하고 비교를 해야지 어떤 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러면 개념이 뭐냐 중앙집중과 탈중앙의 비교에서의 핵심은 제어를 한 곳에서 하냐 여러 곳에서 하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형태는 중앙집중이에요. 얘가 서버 하나가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이건 중앙집중. 이거는 쉽게 구분이 되죠. 얘는 중앙집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중앙집중이 당연히 아닙니다. 얘도 중앙집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중앙집중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
탈중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제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집중과 분산의 비교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한 곳에서 하냐, 여러 곳에서 하냐, 어떤 계산을 아니면 데이터를 한 곳에서 유지하냐, 여러 곳에서 유지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집중, 분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산이냐, 서버를 하나도 안 쓰니까 분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산은 그 서비스를 우리가 한 곳에서 계산해서 처리해 주냐, 여러 곳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서버가 있잖아요. 구글이 막 우리 뭐 이메일도 하고 클라우드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구글 서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통제는 중앙 집중이에요. 구글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서버는 당연히 분산되어 있죠. 얘는 탈중앙 시스템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 집중은 아니겠죠. 그리고 노드들이 한 곳에서만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인 동시에 분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으면 얘가 중앙 집중인지 탈중앙인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중앙 집중 방식인지 분산 방식인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분야에서 예전 연구에서 보면은 서비스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저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얘가 실제로는 이런 형태가 가장 탈중앙형 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형이고, 아예 서버를 안 쓰니까 탈중앙형이 되고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탈중앙형이 아니라 얘도 탈중앙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게 여기서 핵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자꾸 잘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키 방식에서 또 이 그룹키 프로토콜이 상태 기반이냐 비상태 기반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기반은 그 멤버들이 항상 그룹키 갱신할 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새 그룹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기반이면 항상 모든 멤버는 온라인 상태로 서비스 그 그룹 갱신을 할 때 참여를 해야 되는 방식이 되겠고, 비상태 기반은 멤버들이 그룹키 갱신할 때 참여하지 않아도 돼.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참여하면은 최신의 그룹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룹키를 이렇게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멤버가 이제 여기까지는 계속 참여를 했어요. 요 멤버가 여기까지는 계속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요때는 참여를 못했어. 근데 요때 참여를 해. 그러면 이 사용자는 상태 기반에서는 그룹키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태 기반은 계속 매번 다 참여를 해야 돼. 근데 비상태 기반은 내가 뭐 참여하다가 참여를 못했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참여하다가 참여를 요때 못했어요. 근데 요때 참여했어. 그러면 요때 확립된 요 세션 키를 얘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비상태 기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방송과 같은 IPTV 같은 데서 쓰는 그룹키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 비상태 기반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TV 항상 켜놔요? 아니죠. 얘는 안 볼 때 꺼놓잖아. 근데 키면은 또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그룹키가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겠죠. 바뀌었음에도 TV 키면 TV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쓰는 그룹 키는 어떤 방식이 돼야 돼요? 비상태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만 참여하면 또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게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습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멀티캐스트를 해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전략한다고 그랬죠.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룹키를 확립해가지고 하나의 키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똑같은 암호문을 여러 사용자한테 멀티캐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궁금해할 수 있냐면은 이제 n개의 노드의 크기가 m인 크기가 동일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유니캐스트하는 비용이 있겠죠. 내가 n명한테 다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멀티캐스트 하면 효율적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지를 서로 다른 n개의 메시지를 하나의 큰 메시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멀티캐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n명한테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럼 뭐가 더 효과적일까? 그럼 멀티캐스트 했으니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각 노드 입장에서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유니캐스트 할 때는 수신자는 어떤 크기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냥 메시지 하나만 받는 거죠. 근데 m개의 메시지를 다 결합해서 보내게 되면 얘는 어떤 메시지, 얼마나 큰 메시지를 받냐면은 n 곱하기 m 크기의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내가 내 거를 골라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메시지 얘는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대역폭 측면에서도 절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중 유니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m개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m 크기의 메시지가 n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링크에서는 m 크기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지만 여기로는 그 m개 크기의 메시지가 n개가 지나가야 되니까 nm 크기의 어떤 데이터가 흐르게 돼요. 근데 단일 멀티캐스트 하면은 nm이 다 또 그 큰 메시지가 전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메시지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유니캐스트 하면 비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모아가지고 멀티캐스트해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그룹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찾기 전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관적인 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성능이 안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그러면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무식한 방법,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룹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중앙 서버 집중형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앙 집중형이니까 그룹키를 분배하는 서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와 각 사용자는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와 각 사용자는 이제 KAS, BS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에서 그룹 키를 하나를 확립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가지고 그룹 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서버가 그룹 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모든 사용자한테 그 그룹 키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그룹 키를 확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요? ON이 되겠죠.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N개의 암호문을 각각 유니캐스트해서 각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때도 생각하는 게 막 이 N개의 메시지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멀티캐스트하면 효과적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룹키를 확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탈퇴하거나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방향과 후방향 녀성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빠져나가거나 새로 들어올 때마다 뭘 해줘야 되냐면 키를 바꿔줘야 돼. 그럼 키를 어떻게 바꿔? 여기서는 똑같은 걸 다시 하면 돼요. 새로 서버가 키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과 탈퇴 비용도 또 얼마가 들어가요? ON이 들어가겠죠. ON.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설정, 가입, 탈퇴. 그러니까 최초 그룹키를 확립하는 것도 ON. 그 다음에 갱신하는 것도 ON의 비용이 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주 뭐 기발한 머리를 써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얘를 요 방식인데 조금 개선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입은 되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가입은 어떻게 하냐? 새로운 사용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기존 사용자들은 뭘 갖고 있어요? 그 사용자들끼리는 공유한 그룹키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키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사용자들한테는 옛날 그룹키로 얘가 들어오기 전에 확립했던 그룹키로 새 키를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트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용자한테는 새로운 키를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과거 키를 모르겠죠. 후방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비용은 어떻게 돼? ON이 되죠. 사용자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늘 비용은 똑같아요. 한 번에 하나의 멀티캐스트와 하나의 유니캐스트. 두 개의 암호문만 만들면은 새로운 키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ON이 됐어. 그럼 이 ON은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탈퇴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탈퇴는 뭔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가입은 ON에 할 수 있고 탈퇴는 ON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 하나는 N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 이 탈퇴 비용을 O1으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O1으로 만드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비용을 어떻게 만들면 돼? 탈퇴 비용을 로그 N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그 N. ON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밑으로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 아니면 O1이에요. 근데 O1 못 만들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로그 N에 만들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그 N에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로그 N에 어떤 거를 로그 N 비용이 들게끔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거를 내가
선형이야. 선형이었어. 근데 걔를 로그 n으로 상상시키고 싶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어? 그쵸. 이진트리를 생각해야 돼. 이진트리로 이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 해가지고 비용을 뭐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트리의 높이. 그리고 여기서 이진트리 얘기했을 때 이 이진트리는 높이가 어떻게 해야 돼? 최적이 돼야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최소는 균형한 트리는 돼야 되지. 균형 이진 트리. 네. 그렇게 만들면은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안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ON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이진 트리로 뭔가 모델링해서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 수는 없을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도 어떻게 될까? 만약 로그 n으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계속 O 안에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게 안 돼. 보통은 이렇게 되면 얘도 로그 n, 얘도 로그 n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n, O1, ON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둘 다 로그 n인 게 평균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로그 n으로 어떻게 만들까? 사용자들을 이진 트리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진 트리로. 그럼 사용자를 고정돼 있으면 사용자를 단말 노드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이진 트리로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딱 2의 배수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이제 트리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완벽 이진 트리는 아니어도 완전 이진 트리는 되겠죠. 완전 이진 트리가 이런 형태. 이진 힙 할 때 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는 늘 만들 수가 있겠죠. 사용자들 이렇게 배치하면.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는 뭐에 비례해? 로그 n이 되겠죠.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웡하고 등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서로 다른 사람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우리가 이 앞에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들은 중앙 서버와 뭘 공유하고 있어? 대칭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죠. 그 대칭키를 요 단말 노드에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가도 이 양반들은 랜덤한 키를 할당했습니다. 랜덤한 키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각 사용자한테 키를 분배하는데 어떤 키를 분배하냐면 U1이면 요 키를 분배합니다. U2면 요 키를. 즉 단말부터 루트까지의 키를 각 사용자한테 분배를 하게 돼요. 그럼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의 개수는 몇 개야? 로그 n개에 비례하죠. 확장성이 있는 거죠. 1000명이 있어도 나는 몇 개의 키만 유지하면 돼? 한 10개 정도만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용자가 그렇게 이 트리에서 루트까지 있는 키들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게 그룹 키로 쓸 수 있어요? 모든 사용자가 다 유지하는 키가 뭐야? 루트에 있는 키죠. 이 루트에 있는 키는 모든 사용자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루트에 있는 키로 그룹 키를 쓰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들은 로그 n개의 키를 유지하게 되겠고 그룹 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점이 뭐예요? 얘네들은 무슨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부분 그룹 키로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요 4명 간의 비밀 통신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돼? 얘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점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로그 n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트리는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자기 컴퓨터에 이진 힙 같은 걸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뭐 어떻게 만들지는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 비용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냐면
가입과 탈퇴를 처리해 줘야 되겠고, 이 가입과 탈퇴는 비용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로그 n에 비례,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하냐? 가입은 이 사용자 중에 한 명, 다 똑같은 레벨이 똑같아. 예? 그러면 이 중에 하나랑 아무나 해도 돼요. 만약에 트리가 이런 식으로 3명이 있어. 그럼 여기다 가입하면 안 돼. 어디다 가입해야 돼?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얘를 하나 내려서 형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유지되는 거야? 트리의 높이가 균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때는 이렇게 밑에다 하는데 이 다음에 어디다 가입해? 이 셋 중에 하나에다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입은 트리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아니면 그냥 하나 증가시키는 개를 이용해서 가입을 시키면 돼요. 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후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가입은 후방향이고 탈퇴는 전방향이에요. 그래서 가입은 후방향인데, 이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사용자들은 뭘 몰라야 돼? 기존에 사용했던 키들을 몰라야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키를 가져가야 되지. 그런데 여기 있던 키들을 기존 걸 그대로 쓰면은 얘는 뭐야? 옛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 바꿔줘야 되는 거는 뭐예요? 얘부터 트리 높이까지 있는 키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를 바꿔야 돼? 로그 엔개. 그 로그 엔개를 어떻게 얘네들한테 주냐? 양쪽으로 암호해서 이쪽은 멀티캐스트하고 뭐 저쪽은 유니캐스트하고 뭐 이 등등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어차피 필요한 이 메시지의 수는 몇 개가 될까? 로그 n개예요. 로그 n개. 바뀌어야 된 키가 n개이고, 이 키, 바뀐 키를 이쪽과 이쪽에 줘야 돼요. 양쪽으로. 그러면 로그 n개면 로그 n개에 비례한 메시지죠. 실제 정확하게는 2 곱하기 로그 n. 이 로그 n의 암호문을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개는 이제 얘가 지금 몇 개 안 보이지만 되게 큰 그룹의 경우에도 이쪽 반 애들한테는 K12로 얘 꼭대기 거를 암호해가지고 멀티캐스트 해주면 되죠. 이쪽 반은. 또 이쪽 반은 또 얘로 요걸로 암호해서 반을 또 주면 돼요. 또 이쪽 반은 반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퇴는 올리면 되죠. 근데 탈퇴는 올리면서 원래 U3가 탈퇴하는 거죠. 그럼 U3가 알던 건 뭐야? 요거죠. 그럼 걔를 바꿔줘야 되지. 바꿔주면은 돼요. 바꾸고 또 보내면 돼요. 보내면은 얘는 저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프라임이 아닌데, 프라임, 여기가 뭔가 잘못됐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LKH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Logical Key Hierarchy.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선형에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상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상인데, 상수 비용으로는 웬만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로그 n으로 해결하는 거고, 로그 n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아마 유일한 방법은 이 트리를 갖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꼭 여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되게 직관적인 해결책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인 거지. 이 문제를 접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면 그게 장땡이 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설명드릴게요.